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존하면서 마치 거친 광야에 놓인 것 같았던 한 주가 흘러가고 금요일은 시장이 상승을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거센 가운데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SK하이닉스가 2%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도 상승 흐름 함께 누려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3% 넘게 좀 빠지고 있네요. 자, 2차 전지 종목들도 표정 아주 좋습니다. LNF 9% 넘게 급등을 시연을 하면서 지금 머니맵상에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LG에너지솔루션 리비안 관련해서 또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3.89% 강세.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데 SK바이오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1.05%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모두 3%대 강세고요. 오늘 크래프톤이 7%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조선주들 강하게 또 전력기기 쪽도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1.5% 강세 속에서 저희 유영화 과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11월 1일에 공개해 주셨던 엠로입니다. 이 종목 어제 실적 발표 내놨는데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습니다. 사실 잠금 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엠로 이번에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그대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엠로 오늘도 상승 흐름 함께 타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저번 주에 만약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번 3분기 실적이지만 아마도 저는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그러니까 엠노랑 더 좋은 비전만 보실 게 아니고 글로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AI로 업셀링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3분기부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팔란티어라든지 세비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AI 쪽으로 고객들이 좀 확장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엠노도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실적에도 부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기업하고도 좀 수주 또 받아가지고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 쪽에서의 수주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슬슬 버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관점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말씀해 주신 김에 더존 비존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11월 1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도 비슷하게 홀딩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숫자들이 계속 찍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월에 결국 출시했던 원 AI 그게 아마 이제 업셀링 하게 되면 한 35만 원 정도 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 비용 내고 AI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가져갈 수 있다면 분명히 계약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게 업셀링인 거지 이미 그 계약건들이 많이 이제 그 기본 솔루션에 체결이 돼 있어서 이제 막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비전도 저는 모멘텀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고 아직 이제 더 좋은 비전은 실적 안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실적 기대감이 또 여전히 있고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엠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더존 비조는 실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둘 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존 비조는 역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까지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어쨌거나 당선인 윤곽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시장, 이 변화들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 증시로 또 약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S&P 500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달 있으면 25년도가 되는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지금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은 신정부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허니문 랠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첫 해에 신정부의 첫 해에 1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초반쯤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상승의 위험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뭔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S&P 500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당선 이후에 3개월, 6개월 수익률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통상은 이제 신정부 첫 해에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정책 드라이브 같은 거 새로 뭔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기 1년 차에 주식시장 지금 국면을 임기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제가 이렇게 나눠 놨는데, 다른 해에는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계에서 움직인다면 임기 1년 차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트럼프 관련 수혜주, 뭐 머스크 수혜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대감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1년 정도에는 드라이브 거는 그런 정책들이, 그리고 경기 부양이 우선시 될 거라서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섹터로 보자면은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빅테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은 지수에서는 미국 지수, 그리고 전략도 이제 빅테크라든지 지금 AI,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좀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국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퍼포먼스가 더 잘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뭐 지수를 사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종목은 상당히 압축하고 선별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뭐 지금 이미 주도 섹터로 보여지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AI 솔루션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종목은 상당히 압축하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허니문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쪽을 볼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아웃퍼폼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수 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종목을 압축하고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AI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쪽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앞서서 살펴봤던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죠. 사모펀드와 연기금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20개 종목 안에 또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이노스페이스, 컨텍,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반기에 좀 주도 섹터가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미 사실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로 그러니까 주가 상승만 봤을 때는 예. 그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솔루션이나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정부의 직책 하나를 크게 좀 맡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사실 이제 섹터는 우주항공 자율주행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아마 이제
그 양원을 장악한 이제 트럼프 신정부 같은 경우는 법 제정 이제 통해서 아마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굉장히 템포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에 굉장히 상업화에 적극적입니다. 우주의 진심인 남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상당히 우주의 진심이고, 근데 여기다가 결국 본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들이 사실 기존의 각종 규제 때문에 날개를 못 달았던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트럼프가 지난 9월부터 내가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어떤 그 과감한 개혁 공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론 머스크한테 맡길 거야 라고 했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나 정치에 참여할 거고, 나 그 정부 효율부 맡아가지고 잘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칼자루는 저는 좀 쥐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뭐 연방항공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하는 규제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까 그 양사 테슬라나 이 스페이스 X 쪽으로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철폐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완화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들 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막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에서는 그래도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사모펀드 연기금 순 매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대표적인 섹터가 우주항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테슬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쪽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성 TEC인데요. 트럼프 수혜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 시장, 캐터필러 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성 TEC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대선 첫날, 당선 첫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어떤 금융주들,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제외하면요, 캐터필러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가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하루에 8.7%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건설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 회사의 업황은 건설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 버는 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월가에서는 지금 캐터필러가 건설 장비 수요 관점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선호주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 밸류체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일부 또 약간 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이미 사실 좀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국내 주식 그 밸류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캐터필러 밸류체인의 자격 요건, 네, 그러니까 수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공장 보유하고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선두 미국 고객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선 이후에 수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기업이냐라는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 진성 TEC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지분율 100%의 미국 법인으로 미국 공장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미향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가 좀 긍정적이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사실 캐터필러가 지금 뭐 실적 보다는 저는 27년, 28년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성 TC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덜 오른 면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키워드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역시 이쪽으로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죠? 네. 첫날 대통령 이제 그 당선 수락 연설하면서 내 임기 내에 전쟁은 없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이렇게 여러분 좀 만나보면은, 글로벌 이제 IB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약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토대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쟁은 본인이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추진될 경우에 저는 핵심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건은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거는 이미 군사 지원으로도 미국이 압도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쪽에 아마 저는 밀어줄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건설 기계 기업의 밸류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진성티 씨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금액이 4,860억 달러? 예,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재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진성티 씨는 건설업 호황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캐터필라의 단가 압력, 인하 압력으로 감익이 상당히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해서 ASP를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26년에는 대선 이후에 인프라 투자 집행이라든지 펑 사이클이 좀 업사이클로, 중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중국의 그 굴삭기 교체 사이클이랑 맞물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의 단가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판가 인상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정상화, 지금 주가의 괴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원래는 좀 주가 동행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적적인 면에서나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중장기로도 괜찮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의 동사의 어떤 실적 전망치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업사이드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성 TC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자 목표가는 11,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